많이 힘드시죠? 많이 고통스러우시죠? 이젠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있어 가치 있는 대처법 상담으로 외도 피해자에게 가정회복의 힘과 부부관계에 용기를 주는 방송, 그리고 외도 가해자 개새끼들한테 두려움이 되는 방송, 바람잡는 정교수TV입니다. 오늘 사연은 늙은 여우 상간녀에게 조종당하는 얼치기 남편 사연입니다. 말도 없고 유머 감각은 더더욱 없는 심심한 남편이었지만 나만을 평생 사랑하겠다고 몇 번이고 맹세를 하며 꾸준한 선물, 마음 공세를 이어온 남편의 끈질김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배운 것 없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성실하고 모난 데 없이 서글서글한 성격이었지요.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편은 해산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아내와 함께 해물찜 전문점을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아내는 가게는 해가 갈수록 번창하였지요. 직원들은 하나둘씩 늘어났고 이제 아내가 없어도 가게는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쯤 아내는 첫째를 임신하고 출산하여 아이 양육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가게가 잘 되니 가맹점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때 상간녀 1호가 나타나서 비즈니스를 핑계로 둘의 외도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주방 아줌마로부터 들을 수 있었고, 가게에 찾아온 상간녀 1호 사진까지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증거라고는 딸랑 사진 한 장뿐이었지만 남편은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지요. 가맹점 문제 때문에 그냥 몇 번 만난 게 전부이고 깊은 관계는 아니에요.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으니 용서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이니 한 번만 용서를 하자고 마음먹은 아내는 다시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조용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1년이 흐르고 가게가 잘 될수록 가맹점 영업을 핑계로 남편이 단란주점을 드나드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에 단란주점 청구서가 많을수록 불안한 마음도 더해만 갔지요. 불안한 마음은 왜 틀리지 않는 것일까요? 이번 소식도 주방 아줌마로부터 들었습니다. 단란주점 여사장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의 대응이 달랐습니다. 증거도 없이 심증으로 자신을 추궁하는 걸 알고 있는 남편은 아무 사유가 아니야. 접대 때문에 자주 들린 것 뿐이야. 우부증 환자야? 왜 사람을 그렇게 의심해? 증거 있어? 라며 역공을 피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증거 없는 정황적 추궁은 일반인이 격투기 선수 최용만에게 한번 싸워보자고 큰소리친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증거가 없으면. 그렇게 아내가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가맹 1호점이 개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 상간녀 1호가 가맹점주였습니다. 혼란에 빠진 아내는 미행을 시작했지만 남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집과 가게만 오가며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주방 아줌마만 알고 있었지요. 주방 아줌마는 남편의 외도로 힘든 아내에게
매일 위로의 전화를 했고 몸 관리하라며 갈비찜, 간장게장, 잡채 등 친정엄마처럼 아내를 챙기는 것이었죠. 남편의 일상을 알려주는 그런 아줌마가 고마워서 아내는 마음을 터놓고 모든 상황을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방 아줌마는 아내의 미행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있었고 남편은 상간녀들을 못 만나자 답답해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주방 아줌마와 술 한잔 기울이며 신세한탄을 하다가 누나 같은 주방 아줌마와 사고가 난 것이죠. 철저한 주방 아줌마는 남편을 유혹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지만 깔끔하고 세련된 옷만 입었고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사장님은 어쩜 이리 잘생겼을까요? 그런데 아내와의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남편은 정말 너무 평범해서 남편과 살면서 잘생겼다고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답니다. 아내분은 어쩜 목소리도 중후하고 말투에서 신뢰감이 느껴지는 게 우리 사장님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주방 아줌마는 얘기했지만 아내는 고쳐지지 않는 지방 사투리에 하이톤 목소리는 촐싹거리는 이방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분은요. 자, 사장님은 배운 것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으시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러워요. 이건 조금은 인정하고 있는 아내가 인정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1년째 가스라이팅을 하니 주방 아줌마 곁에만 가면 기가 사는 남편이었죠. 남편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에 빠진 것입니다.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자기에게 빠진 걸 알게 된 주방 아줌마는 급기야 가출을 종용했고 가출한 남편을 자기가 관리하면서도 아내와는 달리 단란주점 여사장, 상간녀 1로 만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첩질하는 걸 보게 한 거죠. 오래 가려고. 구속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며 관리하는 정말 의도된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죠.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심에 빠져있던 아내는 우연히 보게 된 주방 아줌마 카톡 사진에서 결혼 기념일 선물로 받은 자신의 반지와 같은 반지를 끼고 있는 아줌마 사진을 보고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주방 아줌마의 집을 알고 있던 아내는 잠복을 통해 남편이 2, 3일에 한 번씩 주방 아줌마 집을 들락거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미행을 통해 증거를 못 잡은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었죠. 주방 아줌마가 모든 상황을 남편에게 알려주고 있었으니 증거를 못 잡죠. 남편은 파탄주의를 주장하며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큰애가 곧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아빠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남편은 면접 교섭권도 요청하지 않았고 이혼하지 않으면 생활비로 70만 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집을 줄 테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돈도 없다면서 이혼을 하면은 집을 통째로 준다니요. 일찍 어머니를 보내고 혼자 계신 늙은 노부에게는 매월 200만 원씩 보내주면서 어린 자식에겐 생활비와 교육비로 70만 원이라니요. 속아 웃을 노릇입니다. 현재 아내는 3명의 상간녀에게 빠져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편이 유책 배우자임을 증명하고 이혼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녀 3명을 박살낸 다음 남편 가정 복귀 후에 부부관계 회복을 할 것인지 이혼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네요.
뭐 다 정교수의 대처법이죠. 뭐. 이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장 많이 얻으면서. 감사합니다.